끔찍한 항공기나 열차 사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답을 찾는 거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일을 전개하는 걸 넘어서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진실을 파헤치는 수호자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비행기가 추락했거나 열차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외부의 입김도 없이 오직 공정하게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항공사일까요? 아니면 철도회사? 그것도 아니면 정부 부처일까요? 정답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공식 이름은 바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이긴 한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독립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원회는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고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들의 유일한 임무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조사가 끝나면 아주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안전 권고를 내립니다. 또 필요하면 직접 연구도 하고 국제 조약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의무까지 정말 막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조직에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대체 뭘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그 독립성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법에 못을 박아 넣은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조차 위원회의 조사에 단 한마디도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어떤 압력도 막아주는 완벽한 방화벽인 셈이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최대 12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장관이 임명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과 핵심 상임위원은요, 무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그만큼 이 조직의 독립성과 위상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앉게 되는 걸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정말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랄까, 각 분야의 끝판왕급 전문가들만 모인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초특급 전문가 팀이에요.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딱 들어보시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구나. 바로 실감하실 겁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법조계에서는 최소 1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학계에서는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공직사회에서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일했던 분이어야 하고요. 여기에 항공, 철도, 심지어 의료 분야에서 10년 넘게 연구한 박사급 전문가, 그리고 군이나 경찰, 항공 분야의 베테랑들까지 합류합니다. 이거 정말 드림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항공사나 철도회사에서 직접 일했던 현장 전문가들에게는요, 아주 엄격한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혹시 모를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죠. 바로 이겁니다. 항공사 출신이라면 위원이 되기 최소 3년 전에는 회사를 그만뒀어야 하고요. 철도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진실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죠. 자, 이렇게 완벽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이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그냥 좀 비협조적인 건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이걸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비협조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고조사 방해죄라는 이름으로 이걸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방해하다 걸리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대 3천만 원의 벌금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진실을 가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럼 방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고가 났는데 일부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 또 조사관들이 현장에 못 들어가게 딱 막아서는 거. 블랙박스 같은 핵심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주거나 아예 망가뜨려버리는 거.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아주 꼼꼼하게 정해놨죠. 이 책임의 무게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방해 행위 말고도요, 관련자들이 져야 할 다른 무거운 책임들도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위원회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슬쩍 흘리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 조종사나 기관사 같은 분들이 사고가 난 걸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하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침묵이 또 다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표를 보시면 법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조사 방해나 비밀 누설 같은 아주 무거운 범죄는 징역형까지 갈 수 있고요. 사고를 알리지 않거나 나와서 증언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는 소극적인 비협조 행위에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따라붙습니다. 위원회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벌 규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직원 잘못은 곧 회사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직원이 법을 어기면 그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회사에도 똑같이 벌금을 물리는 거죠. 기업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들이 그냥 사고 원인만 밝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정말 최후의 보루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독립적인 조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